넘어오셨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에서는 PK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서비컬 스파인의 엑스레이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경추 측면 엑스레이에 대한 기본적인 판독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정상적인 경추 측면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러한 경추 측면 엑스레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의 8가지입니다. 우선 이런 앞에 ALL 라인이 얼라이먼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바로 뒤에 있는 PLL 라인의 얼라이먼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봐야겠고요. 스피노라미널 라인의 얼라이먼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벌테브럴 소프트 티슈의 두께가 두꺼워지진 않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의 두께를 말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C1에서 C4까지는 굉장히 얇은 두께를 유지하다가 C5 아래쪽 부분부터는 좀 굵어지는, 갑자기 굵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프리덴탈 스페이스가 두꺼워지진 않았는지 잘 보아야겠고, 여섯 번째로는 스피너스 프로세스 사이의 거리가 더 넓어지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각각의 벌테브랄 바디의 코티컬 라인이 인텍트한지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블로프 레이시오가 정상적인지 보아야 하는데요. 이런 캐널의 AP 다이미터를 벌테브럴 바디의 AP 다이미터로 나눈 수치를 파블로프 레이시오라고 말한다고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레이시오가 0.8보다 작게 되면 비정상, 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환자에 대한 브리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7세 남자 환자였습니다. 당일 아침부터 발생한 목 통증과 상지의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당일 오전 8시에 운전 도중 차량 추돌 사고가 있었고 이때 몸이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입은 트라우마로 생긴 증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의식 소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추 후면에 압통이 있었고 양쪽 팔에서 이상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측정했던 모터 그레이드는 상하지 모두 약간 감소된 상태였습니다. 목 통증과 양쪽 상지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이므로 가장 먼저 목의 구조에 문제가 있진 않을지, 특히 서비컬 스파인이 다치진 않았을지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C스파인 엑스레이를 찍는 것입니다. 이상 소견이 잘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소견이 잘 보이나요?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ALL 라인 괜찮아 보이고 PLL 라인 얼라이먼트도 괜찮아 보이고요. 스피노 라미날 라인도 괜찮아 보이네요. 프리덴탈 스페이스가 약간 벌어지진 않은 것 같고요. 뼈의 각 바디의 코티컬 라인들을 보면 상당히 인텍트한 거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런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긴 하네요. 파블로프 레이시오를 봐도 캐널이 생각보다 좀 널찍널찍하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 또 뭘까요? 러프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가장 먼저 버테브라의 앞쪽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연조직의 두께는 어떤가요? 정상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정상에서는 프리버테브랄 소프트 티슈의 두께가 얇은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따라서 이 환자에서는 프리버테브럴 소프트 티슈가 두꺼워져 있다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화살표 친 부분 주목해 주세요. 오스테오파이트가 떨어진 듯한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것을 acute fracture of anterior spur 라고 하고 이걸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캐널 부분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병변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OPLL입니다. 다음으로 캐널의 순수한 너비는 이 하얀색 부분 때문에 정상에 비해서 좀 좁아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특히 C3, C4 정도의 레벨에서 좀 좁아져 있네요. 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OPLL에 의해서 캐널 내강의 너비가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포스테리어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포스테리어를 자세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스파인 스테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컬럼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피너스 프로세스 사이에 인터스피너스 리가멘트, 스피너스 프로세스 위에 수프라스피너스 리가멘트와 같이 질기고 강한 연부 조직들이 이 위치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한 손상을 받으면 그림에서의 1번, 2번, 4번 리가멘트들이 태어가 되면서 인접 척추가 덜렁거릴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스피너스 프로세스 사이에 넓어지는 소견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기본적인 상식으로 넣어두고 포스테리얼 쪽에서도 이상 소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스피너스 프로세스 사이의 간격은 어떤가요? 길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애매하실 것 같아 정상 엑스레이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인에서의 스피너스 프로세스 사이의 간격은 매우 일정합니다. 따라서 인터스피너스 디스턴스에 와이드닝이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각 벌테브럴 바디의 아랫부분을 선으로 연결하여 보도록 할까요? 이 방법 또한 포스테리어 컬럼의 손상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정상인에게서는 이웃탄성끼리 이루는 각도가 최대 11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각도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엑스레이만으로는 진단하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CT에서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프리버테브럴 티크닝이 의심되긴 하네요. 안테리어 스퍼가 부러진 게 보이시나요? OPLL도 잘 관찰되고요. 스파인의 내강이 좀 좁아진 게 보이시나요? 인터스피너스 와이드닝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MRI입니다. MRI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지만 엑스레이나 CT에 비해 연조직까지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정밀한 진단 방법입니다. 앞서 엑스레이와 CT에서 의심되었던 프리버테브랄 소프트 티슈가 두꺼워져 있는 정체를 이제는 알 수 있겠네요. 외상에 의한 헤마토마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포스테리어 리가멘트의 손상 여부입니다. 엑스레이에서 스피너스 프로세스 와이드닝을 의심했었는데요. MRI에서는 포스테리어 리가멘트 컴플렉스를 이루는 인터스피너스 리가멘트와 수프라스피너스 리가멘트가 마치 아지랑이 피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보이시나요? 정상이라면 리니어한 모양을 보였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엑스레이와 CT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코드 인저리를 MRI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T2 MRI에서 코드의 하이 시그널이 보임과 동시에 임상적인 증상이 있다면 어큐트 코드 인저리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코드 인저리가 있는 것일까요?
하이 시그널을 보이는 코드 리전이 관찰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입원 당시에 모터 그레이드가 감소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코드 인저리를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모터 그레이드가 회복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입원하여 페인 컨트롤과 스테로이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모터 그레이드를 팔로우업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 내에 모터 그레이드가 G5, 즉 정상 근력으로 회복되었던 것 확인할 수 있었고, 퇴원해서도 외래로 통원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배울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추 엑스레이를 평가할 때는 경추 앞과 뒤의 연부 조직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경추의 앞쪽에는 프리버테브랄 소프트 티슈가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앞두께를 항상 확인하세요. 헤마토마가 생겨서 두꺼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포스테리어 컬럼은 전체 스파인의 스테빌리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스피너스 프로세스의 와이드닝이 있는지, 인접 바디 끼리들의 각도에 큰 차이가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 환자네요. 케이스 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남자 환자입니다. 당일 발생한 교통사고를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로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시속 60km/h로 빠르게 달려오는 자동차와 부딪혀 다쳤습니다. 내원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목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모터, 센서리, 리플렉스의 문제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뉴커 페인을 호소하는 환자로 C스파인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았습니다. 이상 소견이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만 멈추시고 어떤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보셨죠? 프리버테브랄 소프트 티슈는 C3와 C4 앞에서 조금 두꺼워져 있는 것 같네요. ALL 라인 얼라인먼트 괜찮아 보이고요. PLL 라인의 얼라인먼트도 꽤 좋아 보이네요. 스피노 라미날 라인도 얼라인먼트 괜찮습니다. 프리덴탈 스페이스는 넓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버테브랄 바디의 코티컬 라인도 인택트하네요. 골절이 의심되거나 그런 소견은 없습니다. 파블로프 레이시오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캐널이 좀 널찍널찍하죠. 정상적으로 0.8보다는 클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좀 넓어져 있는 건가요? 이거는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만져서 텐더니스가 있는지 볼 수도 있겠고 MRI로 확인할 수도 있겠고 동의하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T2 뒤의 코티컬 라인은 컨티규이티가 잘 유지되고 있는데 반면 안테리어 부분은 여기 약간 끊긴 건가요? 이것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돈토이드 프랙처가 서비컬 스파인 엑스레이에서 의심이 된다면 루틴으로 찍게 되는 뷰가 있습니다. 아틀라트 엑시스 오픈 마우스 뷰라고 하는 해당 뷰는 C1과 C2의 스타빌리티와 프랙처를 관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오돈토이드 프랙처가 의심되지 않나요? 좀 애매하시죠? 애매하실까봐 정상 사진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직도 좀 애매하시다고요? 이 아틀라스트 엑시스 오픈 마우스 뷰에서는 C1과 C2의 라테럴 마진뿐만 아니라 C1과 페그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지, 페그가 틸팅되진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환자에게서는 얼라이먼트의 문제라던가 틸팅의 문제는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엑스레이로 돌아가 볼까요? 오돈토이드 프로세스의 안테리어 마진에 연속성이 깨져 있다고 했었는데 다른 정상 소견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케이스 2, 케이스 3 환자의 C2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상 소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이렇게 나타나는데 C2와의 anterior cortical line을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따라가 보세요. 어떤가요? 연속성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 환자의 사진에서는 어떤가요? 쭉 따라가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연속성이 좀 깨져 있는 듯한 부분이 보입니다. 어때요? 좀 감이 오세요? 이번엔 CT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CT 사지탈 뷰로 확인한 사진입니다. 오던토이드 프랙처라는 게 아주 잘 확인되고 있죠. CT의 엑시얼 뷰에서 확인한 사진입니다. 여기에서도 골절선이 잘 보이네요. 오돈토이드 프랙처는 C2의 덴스 부분이 부러지는 골절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타입 2의 예후가 가장 불량하며 타입 3의 예후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환자의 경우에는 타입 2 오돈토이드 프랙처에 해당하겠죠? 포스트 오피 사진입니다. 스크루를 이용하여 C2 버테브라를 고정한 것이 보이시나요? 이 케이스에서 배울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돈토이드 프랙처를 플레인 엑스레이에서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C2 덴스의 코티컬 라인을 밝기와 대조를 잘 조절해 가면서 관찰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오픈 마우스 뷰도 항상 잘 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정상인에게서도 이런 C2의 코티컬 라인의 연속성이 깨져 있는 베리언트가 일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하다면 주저없이 CT를 찍어야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실습 기간 동안 신경 써주신 강보승 교수님, 응급의학과 교수님들, 레지던트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인턴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